차트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이평선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캔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거래량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거래량의 수급을 또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 좀 틀린다라고 봐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모두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그림 보듯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뭘 봤나요? 가장 먼저 제출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력서를 내죠. 오늘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봐야 되겠죠.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차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의 과거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5일선에 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5일선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5일선에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먹고 나오는 거. 상장돼 있는 종목이 2천 종목이라고 가정하면 2천 종목 중에서 5일선에 지지받고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일까요? 엄청 많겠죠. 그 중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럼 5일선에 지지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종목을 하나씩 제외를 시켜야 되고 이 종목이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종목인지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종목인지 분석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지지 영역에 왔을 때는 거래 감소가 좋고 저항 영역에 왔을 때는 거래 증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일단은 종목을 찾고 매매를 타점을 잡는 거예요.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5일선이 지지력으로 형성되는 거죠. 지지 영역에 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감소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감소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소했죠. 이 종목은 5일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5일선에서 지지 나올 확률이 높고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거래량이 줄였고 5일선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의 과거가 어땠는가 과거를 보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에서만. 자, 이 종목이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느냐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하고 나왔느냐를 찾아보자고요. 자, 5일선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양봉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5일선 21선과 5일선에 또 지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좀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5일선에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5일선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날 빠졌네요. 그죠? 이게 한 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5일선이 누워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 치고 여기서도 본 게 5일선에서 지지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5일선에서 지지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결과를 안 보여드리니까 보면 되는 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이 구간 2개월 반, 3개월 구간 동안 5번의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이력이 어때요?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되겠죠. 실패한 이력은 여기서 5일선을 실패했네요. 그죠? 여기서 5일선 반등하고 그 다음에 개발 나오고 하루 이틀 하루 눌러주고 또 상승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이거 한 번 실패했고요. 그럼 여기도 5일선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뭐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 실패하고 그럼 7번 중에서 2번은 실패하고 5번은 성공을 했네요. 이 종목의 이력을 보니까. 그럼 차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인지 아니면 5일선에서 그냥 깨고 내려가는 종목인지를 과거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고점이고 고점에서 5일선 지지력이 나왔는데 지지선에 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거래량도 줄었고 그럼 이거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이잖아요. 종목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오늘도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상승 종목이 500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이 넘어요. 3분의 1이 상승을 했고 3분의 2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확률 낮잖아요. 승률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비중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비중을 약하게 하는 거고. 이 종목의 승률을 보니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7번 중에 5번은 성공하고 2번 정도가 그것도 억지로 끼워 맞춰 보니까 2번이 실패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패한 건 한 번이죠. 한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 다 성공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한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차트를 보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5일선 매매를 할지 3일선 매매를 할지 10일선 매매를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차트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되도록이면은 이평선도 좀 필요 없는 건 지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차트를 그냥 깨끗하게 보려고 많이 해요. 왜? 그게 눈에 잘 보이니까. 지금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내가 5일선 매매 기법을 하려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는 실패, 여기는 성공, 여기도 성공, 여기도 성공, 여기도 성공, 여기도 성공 하겠죠.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의 스타일을 찾아낸다. 오늘 흐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매도를 했는 거죠. 이게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좁혀가지고 볼게요. 이 각도에서.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매도 하면 이게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한 7% 정도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비중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더 수익률을 더 짧게 볼 수가 있는데, 비중이 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을 이제 길게 보는 거죠. 상승장이었다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익을 뭐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강세 시장이 아니라 약세 시장이고, 아침에 반등을 줬다 그대로 흘러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게 좋은 거죠. 뭐 5에서 10% 미만 매도 타임을 잡아가는 거죠. 일단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3,600원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했던 지지와 저항이나 기술적 분석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라인에서도 3% 정도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익 금액이 크니까 비중이 작게 들어가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10% 수익을 목표를 했다 그러면,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한 5% 정도, 7%, 5% 정도에서 차익하고 나오는 것이고, 더 장세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과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여러분 구사하고 있는 매매 기법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100%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5일선이네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5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인지 안 나오는 종목인지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매수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을 뽑는데 이력서도 안 뽑고 그냥 일하세요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주식도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차피 다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좀 면밀히 이 종목이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 현재와 미래를 좀 예측도 해보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또 장세에 맞춰가지고 짧게 수익을 취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좀 길게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이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지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그런 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매수와 매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앞뒤 구분도 못하고 막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경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소액으로 열심히 많이 해보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액으로 반복해서 매매를 많이 해보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시장이 안 좋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매매를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항상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구사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 어떤 매매 기법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짜임새 있게 분석을 해 나가면은 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운 시장이긴 하나 계속 정신만 바로 차리고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